자, 들어오시죠. 자, 이제 정비법인데, 정비법도 6문제 나오는데, 실무 나가면은 개발법보다는 얘가 더 많이 써먹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할 일을 많지 않지만, 얘는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비법을 딱 들었을 때는, 아, 노후불량이 밀집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이 몇 개 나온다. 응? 3개, 4개, 5개? 일단 4개, 정비 기본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정비 계획 짜서 구역 지정이 돼야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이란 말을 뭐로만 바꿔요? 사업 시행 계획. 환지 계획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왠지 계획이 여러 번 나오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보면 크게 넓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에 들어가서 수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3단계부터 시작해야 돼.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짜기 전에 하나 새로 생긴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99년일 때는, 99년이면 벌써 21년 전이잖아. 그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재개발법이요. 도시 재개발법상 재개발구역 뭐 지정해서 어떻게 한다. 이거 되게 단순했었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재개발법, 도시 재개발법 2시간 반이면 끝났었거든요. 지금 6시간 합니다. 6시간 하면 양이 많아졌잖아. 그땐 책도 공법책 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줄이고 해도 얘보다 더 두꺼워. 양이 점점 많아진 거니까 자격증은 빨리 따셔야 돼요. 5개년 계획 잡고 가셔야 돼. 빨리 끝내셔야 돼요. 올해가 뭐 작년이 너무 쉬워서, 그러면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겠죠. 어렵게 나올 건데, 작년에 내가 60점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6점을 받는다?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자기가 공부했던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나와버리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유경험자라 하더라도 작년에 그 경험 삼아 내가 이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점수 떨어지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셔야 돼. 그리고 이 강의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바퀴를 그래도 최소한 돌았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법은 다른 시간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짬으로 이제 조금씩 보는 거예요. 무조건 중개사법 열심히 하셔야 돼. 중개사법 80점만 올려놓으면 안 불안해요, 얘가. 걔가 65점인데 얘가 불안하다. 완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하고 얘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빠지지 말고 그냥 공시세법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얘를 짤 때 기본 방침이라는 게 하나 나와서 방침을 국장이 주면 그거에 맞춰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라서, 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할하는 사람이 짜는 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짠 사람이 짜야 돼요. 맞죠? 근데 정비할 게 없는 데가 있어. 개발이 많이 안 된 데가, 시골 같은 데가 특광, 특특, 시군 중에 어디는 좀 약간 없어요? 그래서 군이 기본계획 안 짠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되게 복잡하게 써놨기 때문에 권한자가 짜증이 난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봐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작성해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짠 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원래 그거야. 근데 여기는 군은 정비할 게 많지 않으니까 군은 뺀 거고, 그 다음에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는 건데, 특별시, 광역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고 노후불량이 많아서 그 밑에 있는 애가 누구죠?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누구 있죠? 구청장하고 군수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정은 못해도 지정해달라고 계획은 짜서 지금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만 차이점인데 나올 때마다 이거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지워버려. 정비기본계획 누가 짜요? 그러면 원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서, 정비계획도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짜서, 지정도 누가 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근데 특이한 게 있대. 여기는 누가 빠진다. 군수 빠진다. 근데 여기는 짜는데 누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구청장하고 군수는 짜는데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지정은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법조문은 그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든 사람이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특광, 특특, 시장, 군은 짤 필요가 없으니 10년 단위로 작성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까 5년마다 타운섬부터 하는 게 4개 나왔었는데 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4개 나와요. 네, 기본 방침이라는 것도 나오면서 걔도 5년마다 타운섬부터 한다. 그런데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이 시장을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되고 다 짜고 난 다음에 기준 준분한테 보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특강특특시장이 국장에게 보고는 드려라. 근데 시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가 있고 좀 작은 시 있어. 50만도 안 되는 시를 짜라고 하는 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짜야 되는데 50만 미만이면 안 짤 수도 있다. 그 방침을 준 사람이 기준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준 하면 어느 분이? 국장이. 여기서 예정구역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다 정해 놓게. 정해 놓으면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얘가 와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특강특특시장 운수가 짜는 건데 누굴 껴놓은 거예요, 그다? 구청장하고 광역시 운수를 넣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특광에게 지정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특특시장 운수는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권자 누구냐? 시장, 군수잖아. 그리고 정비계획도 이분도 직접 짤 수 있거든요. 그럼 특광특특시장 군수인데 얘가 끼어든 거야. 얘도 특광특특시장 군수인데 군수가 안 짜는 거예요. 결론은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하는 건데 기본계획에 누구 없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누구도 짤 수 있다. 구청장 등. 그것만 넣으면은 권한자 안 외워도 돼요. 아직도 졸려? 일단 권한자는 요 정도만 하시고 구체적 계획이 어느 계획이 있어요? 그럼 오래된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더 져야 돼요? 조금 져야 돼요? 그럼 용적률이 완화되고 건폐율이 완화되면 또 난개발 되겠네.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게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정비계획에 넣어서 구역 지정을 했으면 이 정비구역은 그건 뭐예요? 지구단위계 구역인 거로 간주해야죠. 그럼 계획을 또 3년 안에 짜야 돼요? 이미 짰어? 짰잖아. 그럼 얘는 특례 규정이 구역 지정과 계획까지 결정 모시를 본다고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아까 개발법은 실시계획에다가 지구단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된 거로 봤지만 계획은 안 짰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계획에 넣으라고 한 건데 얘는 계획을 어디다 넣었어요? 정비계획에 넣었으니까 계획을 또 짜라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과 동시에 계획까지 결정 모시로 본다. 반대로도 된다. 근데 제가 공람기간은 다 며칠 이상 주라고 아까? 근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며칠? 30일. 그래서 이게 14일인데 이게 며칠로 되어 있네? 30일. 그래서 구청장 등은 지정을 못하니까 특광에게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직접 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광특특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사람이 곧 입안권자고 이 사람이 입안할 때 주민들 모아놓고 뭐 개최해야 돼? 설명해. 그 다음에 공람기간 며칠 이상 주고 30일. 지방의 의견 제시는 다 30일인데 제가 60일인 게 2개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지방의회 며칠? 60일. 얘도 60일이야. 정비법만 60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역 지정되면 이제 사업이 몇 개가 나와야죠. 이제 3개.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기본계획 짜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짜가지고 구역 지정이 딱 되는 순간 달동네 못 살아 극히어라 그런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해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조시환경이 재개발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재개발. 여기는 주택, 상가, 공장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호라고 하죠. 양호? 양호 나오면 무슨 사업? 재건축. 근데 여기서 재건축은 뭐만 얘기하는 거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소규모 정비법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주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행자가 다 다르고 시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 보이는 거예요. 헷갈려 보이는 거. 헷갈리는 건 하나도 없고 얘 못 사니까 얘네들이 사업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그냥 시장 군수 등이 해줄 건데 하도 싫어하니까 지금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기반시설만 깔아줄게. 싹 사버리는 거. 수용. 땅으로 바꿔주는 거. 한지 집으로 바꿔주는 거. 그렇죠. 4가지 방식 중에 스스로 개량은 니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깔아줄게.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과반수 동의 얻으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방식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주공 등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지정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같이 해라. 건설업자랑 등록업자랑 같이 해라 해서 공동으로 지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시행자 보면 아무리 봐도 조합 있어요? 토지 소유자 없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하고 앉아 있는데 조합이 나와 있으면 일단 X하고 다른 거 풀어도 되는데
그게 과감하게 안 되면 지문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주관경 개선 보자마자 왜 조합이 나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과감하지 못하면 2번 지문 읽어야 되고 3번 지문 읽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하나 더.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당연히 조합이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개정이 되면서 도시환경이 들어와서 상가 공장이 들어왔는데 공장을 혼자 가진 사람이 조합을 어떻게 설립해? 못하죠. 그럼 공장은 혼자 가진 사람이니까 누구도 단독으로? 토지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설립 안 해도 된다. 그럼 이제 원칙은 조합이 둘 다 하는 건데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고 지문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재개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재개발인데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어쩌고 해놓고 갑자기 재건축 어쩌고 나와 있어. 그럼 틀린 거야 이거. 그걸 과감하게 찍지 못할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 더. 얘네가 사업하는 게 빠를까요? 시장 운수 등이 하는 게 빠를까요? 그러니까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건 해주겠다. 그걸 공동시행이라고 해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야 너네들은 좀 못 사니까 시장운수 등하고 주공등하고 건등 신한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인데 한번 따라해. 건등 신한. 얘네랑 같이 하는데 재건축은 과반수 동의 얻어도 시장운수 주공등에다가 건등으로 끝나요. 누가 없는데? 신한은행이래. 신탁업자하고 한국감정원이 없어요. 왜? 한꺼번에 신탁업자한테 맡기지 같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다 맡기거나 이게 같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시험장 가면 이거 두 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다시. 재개발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재건축이 좀 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쪽이잖아. 같이 잘 안 해요. 근데 시행자를 만들어 놓긴 했어. 시장운수 주공등이나 또는 건등이랑 하는데 신탁업자 한국감정은 없다. 그래서 얘는 신탁업자 한국감정 같이 있는데 이걸 밑으로 내렸을 때 틀렸다 정도만 아시면 돼. 그리고 세 가지 중에 어디가 투기가 제일 많아서 얘는 투기가 많아서 그냥 사업을 못하게 하고 서로 하려고 하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되려면 무슨 진단 해봐야 돼? 그래서 안전진단이란 말 나오는 순간 뭐 나와야 돼? 재건축인데 재개발해서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또 수준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무슨 계획을 짜겠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겠다. 안전진단하고 통과가 되면 무슨 계획을 짜서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 제일 먼저 얘네들이 할 일이 뭐냐면 뭘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긴 추진위원회가 나올 건데 여기는 안 나오겠지? 여기는 아예 없어요. 왜? 조합이 안 나오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조합 설립을 가겠다. 단 20인 미만이면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뭘로?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가되 공동 시행할 때 건등 신한인데 얘는 건등이다. 그리고 얘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나 토지만 가진 사람 못한 이유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집은 맞춰서 주는 거죠. 건물하고 대지집은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따로 갖고 있어야 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다 나오는데 얘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가져야 돼?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그러니까 재건축을 투자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제일 먼저 뜯을 때 뭐부터 보는 거예요? 대지지분부터 봐야 돼요. 그게 어디는 이 아파트 30평인데 얘는 대지지분이 뭐 10평이고 얘도 30평인데 대지지분이 15평이다. 15평짜리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용적률 300% 적용을 받으면 10평짜리는 다시 몇 평으로 가는 거예요? 대지지분 10평에 용적률 300%. 30평 하는 거잖아. 근데 15평짜리는 45평이 무상지분이에요. 몇 평 차이 나는 거야? 15평. 평당 3천이다. 그러면 3, 5, 15, 3에서 7억 5천 차이 나는데? 이게 평수 5평이지만 세배면 15평이에요. 15평 차이 나면 한 평당 1,000만 원이어도 1억 5천 차이인데. 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아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재건축은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 건물에 딸려 있는 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 없고 땅만 있으면 못 주죠. 건물만 있고 땅을 없으면 대지 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하고 뭐를 같이 가진 자?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소유자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자, 하나 더 할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는 환지 방식이
그래서 환지 방식이 없어요. 근데 얘는 환지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어. 얘 아까 사업 방식이 스스로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다 있는데 얘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도 있어요. 근데 얘는 두꺼비 방식이라고 한 집 내놓고 새 집 받는 거죠. 그러면 집 내놓고 집 받는 거니까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는데 주택하고 부대 복리시설 건설해 주는데 특이하게 뭐가 있네? 예,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딱 보는 순간 재건축 나와야 돼요. 전체 면적의 30% 이하까지는 주대, 단서, 현관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만. 그 표 있는 거 하고 있는데 잘 찾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신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까 1시간 전에는 막 좀 그랬는데 지금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8시까지 갑니다. 어차피 오늘 아니면 다시 제대로 할 일도 없잖아. 6시까지. 다시 반까지만. 그럼 정신만 좀 차리세요. 준주거하고 상업이란 말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상업 기능이 있는 지역이어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주거 지역으로 시험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준주거라고 나와야 되고 상업 지역하고 준주거에서 전체 면적이 몇? 30%. 그래서 혹시 오늘 끝나고 나서 오삼불고기 먹으러 가실 분 있어요? 못 알았네. 오삼불고기. 오피스텔 몇 프로요? 30%. 오피스텔 몇 프로요? 30%. 고생했는데 불고기 하나 먹고 갑시다. 5명까지만 접수 받을게요. 소주 한 잔 딱 먹고 집에 자게. 오피스텔은 몇 프로? 30%.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이야. 근데 얘는 관리처분 방식에 상가, 주택, 공장 다 있어요. 그럼 얘는 주택이란 말 써야 돼, 공장이란 말 써야 돼, 건축물이란 말 써야 돼. 그럼 얘는 건축물이란 말 써야 되니까 요 단어 보자마자 재개발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 그러면 재개발. 그리고 얘는 주택이죠 당연히. 주거환경 달동네잖아요. 주택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인데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줘야 되는 게 수용 방식하고 관리 처분이라 얘네는 3종 일반적으로 가는데 스스로기랑 환지는 대부분 지가 집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2종 일반적으로 바꾸겠다. 근데 수용하고 관리 처분 아파트를 지려고 그랬더니 임대주택 200세대를 짓겠대. 준주거로 바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2종 일반 주거인데 수용과 관리 처분은 몇 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다만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를 200세대 이상 지려면 용적률 완화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뭘로? 준주거. 내가 써줄게. 그리고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한다. 그때는 뭘로 간다? 준주거죠. 이것만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3단계 끝났어요. 일단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 3개, 시행자 3개, 그 다음에 시행방식 3개 나왔어. 그럼 이제부터 얘네가 작성하는 계획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거를 사업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사업 뭐라고 하죠?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났어요. 인가고시 나면 무슨 신청 받아야 되는데? 분양신청. 분양신청을 받아서 끝났으니까 이 받은 걸 가지고 무슨 계획 짜냐면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네요. 그럼 인가 났으면 이제 철거 들어가야 되죠. 이때부터 철거 들어가니까 철거 시작이라고 해요.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거를 뭐 해라? 정지. 사용 수익 정지되고 착수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유권 가져가세요를 소유권 뭐라고 그러지? 이전고시. 나 오늘 3번째 한다 이거. 이전고시 하면 그날 다음날 개발구역은 정비구역은 이제 없어지면서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금 확정됩니다. 그럼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 정지되는 건데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안 됐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이 순서 중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순서가 5인분 관시됐어요? 4인분 관시라고 했어요? 4인분 관시. 이거 3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일단은 분양 신청을 받아서 끝나야 얘를 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내거나 얘랑 얘를 바꿔서 내거나 이래요. 그래서 4인분 관시라고 그래요.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야 분양청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갑니다. 나가세요. 사용수익 뭐 시켜요? 정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더 갈게요.
자, 저기 맨 끝에 제가 여기 사업시행계획부터 4인분 관시라고 했죠. 사업시행계획 누가 짜는 거냐? 실시계획이니까 시행자가. 인가가 났으면 해도 좋다니까 요때 수용권한 줘야겠네. 사업인정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 사업시행계획. 요때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종전가격 기준 잡아요. 그리고 요때부터 인허가 의제 다 받고 바로 사업 착수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몇 평 갈지 안 평 갈지 모르니까 야 너네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120일 안에 통지서를 보내면 요 통지한 날이 오늘이면 오늘부터 날짜를 정해놓게 돼 있어요. 그게 30일에서 60일 사이. 요게 보통 45일 잡을 때도 있고 50일 잡을 때 있는데 요 기간 안에서 정하면 그 기간을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하고 약간 모자라다 싶으면 20일은 연장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해요. 분양 신청 기간은 그럼 언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통삼육 통삼육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 통삼육 통삼육. 통지한 날부터 며칠이에요? 30일에서 60일 연장해서 그럼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야, 분양 신청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거기 써 있을 거야. 아마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써 있을 걸? 봤더니 45일 써 있어요. 그럼 45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징은 45일 날 몰려요. 다 마지막 날 몰리거든. 그러니까 그날 5시에 못 끝내니까 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연장해서 며칠이에요? 20일. 그럼 요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걔네들은 돈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줘서 보낸다는 얘기는 현금 청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신청 안 하네, 신청했다 처리하네, 투기과열지구라서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애들은 요 철거하는 날이 언제랬죠? 일가고시 요 날부터의 다음 날 있죠.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돈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날에 무슨 날부터? 90일 안에 보상 협의 들어가요. 그래서 보상금 언제 나오는 타구 따라해봐. 타구 다음 날부터 90일이에요.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시험장 하면 다음 날 빼야 되는 거야. 언제 나온 타구? 다음 날부터 90일. 그럼 여기 현금 청산일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돈 받고 나가니까 얘네들은 없으니까 요 날 기준으로 설계 들어가면 돼요. 그걸 분만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분만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기준으로 설계에 들어간다. 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옛날에는 분양 처분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파트 분양하는 것 같잖아. 바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바꿨고 요때 아까 헌 땅 주고 새 땅 받는 애들은 위지면 토수리안인데 얘는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건물 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땅에다 그 건물 짓는데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지목 같은 땅이고. 근데 면적은 봐야지. 토지를 수리는 의미가 없죠. 이용 상황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봐야죠. 환경 봐야 되니까 얘는 면이 환위 기준이에요. 아까 환지는 위지면 토수리안인데 이걸 잘 들으세요. 나 101호 살았으니까 101호 가야 돼? 그러니까 위치는 안 따지겠다고. 위치가 뭐가 중요해? 지목은 다 되었을 거고. 그러니까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 고려하여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면 요 내용에 따라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갑니다. 사용 수익 뭐 되는 거예요? 정지. 정지가 되면서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까지. 다음 날 소유권 들어가니까 요때까지는 사용 수익 정지가 되니까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임차권자 권리조정이라는 게 나와. 뭐가 나오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경축, 관리처분, 인가, 획득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이제 곧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철거. 철거하는데 얘가 임차인이었어요. 얘가 소유자. 네, 예를 들어서 2년 약정하고 보증금, 전세보증금 2억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한대 지금? 근데 6개월 살았어. 민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보장받는다고 해서 제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살겠다는 거야. 쟤 때문에 1년 6개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기존에 있던 계약기간 그리고 민법, 주임법, 상임법에 있는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배제한다. 이 규정을 넣어놨어요. 배제하니까 이 2년이란 기간 배제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양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해요? 해지해요? 지금부터잖아. 해지금이죠. 해지하고 얘는 뭘 달라고 해야 되는데?
보증금 달라고 해야 되는데 B가 안 주면은 얘가 안 나가요. 그럼 누구 찾아가야지? 시행자한테 원래 금전은 얘가 줘야 되는데 얘가 안 주니까 당신이 금전을 대신 반환해 주세요. 금전 반환 청구 들어가요. 그럼 돈 줬으면 나가도 되는 거죠? 사업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파트 줬을 거 아니야. 그럼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내놔 자식아 이거 뭐라고 그러죠? 구상권. 구상권 행사하면 얘가 돈 줘야 되는데 배째라 그러잖아요. 얘가 받을 아파트 뭐 하면 돼? 압류하면 돼. 압류하면 저당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 넣어서 잔돈 던져주면 되는 거야. 이게 임차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그래서 여기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계약을 뭐 하고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누구한테 가서 시행자 금전 반환 청구하고 시행자는 다시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하고 응하지 않으면 압류하면 된다. 이게 용의권자 권리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흐름은 그 순서대로 쭉 와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하는 건데 얘는 14일 내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처한테 촉탁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 얘는 14일 내에요.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등기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아까 개발법은 예외 있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됐고 하나 그림 하나 볼까? 그 밑에 저랑 똑같이 생긴 하나 있죠. 근데 얼굴이 검해서 이상한데 원래 하얗거든요. 저랑 똑같이 서 있는데 보이세요? 구역을 지정해 줬는데 일정 기간 사업을 안 해? 그럼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역을 뭐 합시다. 해제. 이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정비구역이나 예정구역 지정이 됐는데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구역을 당연히 뭐 해야 돼? 해제. 근데 해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가 있고 해제할 수 있다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2년, 3년, 5년. 할 수 있다가 6개. 그래서 해제가 되면 종전 용도로 다시 뭐 해야 되죠? 환원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 재개발 사업을 안 하기로 했고 재건축을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집을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죠. 스스로 계량 방식이 아까 어디 있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어. 그래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인데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기본계에 포함된 걸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 했다인데 부득이하면 2년 연장해준대요. 근데 대부분이 3년이면 3년을 외우는 거예요. 2년을 기억해야 돼. 2년이 언제냐 그거 하나 기억하고 5년짜리 특이한 거 기억하고 대부분 3년 이렇게 하면 돼. 보세요. 자, 정비 계획을 짜서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예정일로부터 구역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지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안 하면 그러면 해제를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몇 년 안에? 2년. 승인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해제하겠다. 추진위원회가 2년 안에 조합서 인가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해제하겠다. 근데 얘 없이 가면 몇 년? 3년. 조합이 사업시 인가청 하는 거? 3년. 그러면 3년, 3년, 3년인데 2년짜리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나올 때만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앞으로 추진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몇 년이고 걔가 안 보이면 다 3년 밀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재개발이잖아. 재개발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 안 하고 추진위원회 안 해. 추진위원회 2년, 조합이 3년 더하면. 그러면 구역 지정되고 나서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몇 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청 할 것? 5년. 그러면 이거는 5년이 될 때까지 안 해서 해제하겠다. 그래서 3년 3개, 2년 2개, 5년 하나예요. 그럼 2년만 기억하고 대부분 3년, 토지 등 소유자 5년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뭐라고요? 일정 기간 안 했어. 해제. 안 했어. 해제. 하여야 한다. 근데 과도한 부담이 너무 예상돼. 토지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이거 해제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일정 기간 안 하니까 반드시 해제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이 되거나
내가 자세하게 보세요. 사업을 딱 봤더니 추진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해지하여야 한다까? 할 수 있다까? 할 수 있다가 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 30% 이상의 해지에 동의를 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리고 달동네인데 달동네면 무슨 사업이죠? 주관경 개선 사업인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 과반수가 해지하는 거에 동의한 거야. 그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수 동의한 사람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해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연수가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 하면 해지하는 거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하면 얘랑 섞어버려 이렇게. 그럼 뭐가 해지하여한다는지 할 수 있다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반드시 해지해버리겠다. 이런 경우는 해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요거 1번부터 보시면 얘는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해지할 수 있다요. 야, 이거 토지 등 소유자한테 너무 과도하게 부담이 예상되는데 야,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추진사항 받으니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봐. 이거 불능할 것 같은데 해지할 수 있다. 30% 이상의 해지해달라고 이건 안 되겠어. 요청했어? 해지할 수 있다. 스스로 계략이란 말 나온 순간 무슨 동네죠? 달동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가 동의를 해야 돼요? 과반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데 요 5번하고 6번은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근데 얘는 외우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동의한 사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인데 얘네들 중에 법에서는 2분의 1에서 3분의 2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이 있을 거야. 그 애들이 해지해달라고 동의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어. 조합이 구성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 동의하면.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요건을 갖고 틀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 갖고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 그 맨 밑에 그림 보면 정비구역 동그라미 있고 4번 있죠. 4번. 그 4번에다가 별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환원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무슨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스스로 계량 방식에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30세 이상 과부. 과부의 뜻이 뭐였죠? 과부의 뜻이? 과부. 과부보다 아니 남편이 돌아가신 분을 과부라고 해요. 남편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그런다고? 과부. 30세 과부가 임신할 수 있어? 임신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가능하려면 달동네 가야 돼요. 달동네 가서 빌어야 돼. 몇 년간 빌어야 돼? 10년간. 그래서 살이 쭉 빠져서 과반수 빠지면 임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동네예요? 달동네. 한번 따라해서 시부야 달바 해봐요. 안 따라해? 나 혼자 쪽팔리게. 시부야 달바 둥근 다리 과반수 거리면 요 세 개 갖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중앙 여기 재개발로 하면 틀려요. 그리고 몇 년이에요? 10년. 이 과반수인데 3분의 2였는데 개정이 된 거라서 얘 갖고 틀리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4번 갖고 틀리게 하는 게 뻔할 거니까 4번 체크 하나 해놨어. 시부야 달밤 둥근 다리 과반수 거리면 요거 과반수 기억해 두세요. 됐어. 요게 머릿속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못 외워도 몇 번을 읽어 두시면 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몇 번이다? 4번인데 요 5번하고 6번은 동의한 사람이 괜히 했어 나 동의 안 할래 하는 수나 이미 동의했던 자가 과반수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해지할 수도 있다는 요건을 추가로 둔 것뿐입니다. 대신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스스로 계량 방식으로 하는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정할 수 있다는데 간주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만 안 하면 돼요. 그게 내용이고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정 외에 이제 특례라는 게 나올 거예요.
정비법에서 특례 규정은 이제 재건축이 많을까, 재개발이 많을까요? 재개발이 많아요. 재건축이 많아? 동의요건이 까다로운 데가 어딜까? 재건축. 안전진단도 어디서 나와요? 재건축.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특이한 것도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특례가 재건축이 많아요. 그리고 동의요건 할 때 조합 설립 동의요건도 재건축이 더 잘 나와. 그런 특례 규정들은 나중에 모아가지고 요것만 이제 쭉 외우면 되니까 전체적인 체계도에다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8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건축법 체계도라고 해서 중간에 빨간 색깔로 음영 들어가는 게 이제 순서인데 거기다가 살을 붙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얘 몇 문제 나와요? 응? 7문제 나와, 7문제. 7문제 나오는데 얘는 뭐에 대한 규제하는 거냐면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 정의, 건축물은 대지에다 지니까 대지 정의, 대지에 졌을 때 안전해야 돼요? 이뻐야 돼요? 안전에 관한 규정이 들어갈 거니까 허가 받아야 되냐, 신고해야 되냐, 또는 내진 설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제하다 보니까 양이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럼 일단 건축물이 뭐야?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영위할 때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라고 돼 있어. 판사가 그랬어요. 비바람을 막으라고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는데 얘가 그냥 떠 있는 건 아니니까 뭐가 있든지 기둥이 있든지 없으면 뭐라도. 그럼 얘도 건축물이고 얘도 건축물입니다. 그럼 지붕은 반드시 있는데 둘 중에 뭐는 있어라. 기둥 아니면 벽.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발로 살짝 밀었더니 쓱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토지에 뭐 해야 돼? 정착. 그럼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거에 딸려 있는 시설 중에 대표적인 게 대문 있죠. 대문은 지붕이 없지만 이거에 딸려 있기 때문에 건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문하고 뭐는? 담장. 그래서 원래는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인데 딸려 있는 대문 담장 포함합니까? 예. 또는 최근에 들어와서 법을 개정할 때 이제는 지하에도 건물을 짓고 고가에도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람이 많이 쓰는 거는 안전해야 돼요? 불안전해서 다 죽어버려야 돼? 안전해야 돼.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하겠다? 허가 받고 지어라. 니네한테 허가 안 받고 못 지어. 그래서 요 고가나 지하에 설치하는 사무소. 거기 앉아. 전부 지하고 자. 한번 따라해. 사무소. 안 할 거야 진짜? 비협조 나오네. 이제부터 던져버립니다. 재수 없어도 어쩔 수 없어. 따라 사무소. 공연장. 전부 지하고 지하고. 전부 지하고 지하고.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만 들리면 돼요. 사무소. 안 할 거야? 비협조로 나올 거야? 마이크 돌려가면서 할 겁니다. 사무소. 공연장. 전부 지하고 지하고. 전부 지하고 지하고. 얘네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2번 나왔는데 2번 다 이거였어요. 지하에 설치하는 점포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건축물을 본다고 했잖아 지금.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려면 이 절차를 밟으라는 거야. 이 절차를 밟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사야죠. 땅 사서 건물을 지으려는 주인 건축주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주가 내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 좀 그려주세요라고 설계자 만나서 계약하고 설계자가 그린 도면 갖고 공사할 시공자 만나서 계약하고 나는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 그 감리자 만나서 시공자가 도면대로 하는지 감시 좀 해주세요 라고 이 3명과 각각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건축 관계자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설계 도면을 갖고 오면 도면 갖고 뭘 받거나 허가. 경미한 경우에는 뭐예요? 신고. 그런데 이게 공공건축물입니다. 공용건축물은 행정청이 하면서 허가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행정기관과 뭐만 하면 돼? 협의.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원칙은 뭐예요? 허가. 공공기관은 뭐예요? 협의. 경미한 경우에는 뭐 하면? 신고하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리고 2년 안에 이제 공사에 뭐 해야지? 착공. 근데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실효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 내가 실효 규정이란 말은 아까 10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또 이러네. 국토기획법에 해제된 실효사유 5개.
도시개발법에 해제되는 거 5개? 그게 없어요. 그럼 2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실효되는 거예요? 허가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사유라고 그러지 해제 사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한다. 공장의 경우는 3년 주겠다. 그리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몇 년? 1년. 그럼 착공 신고를 했으니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가 있는데 신고 대상은 감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한 다음에 나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뭐예요? 여기는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고 나서 뭐 하죠? 유지관리, 사용 유지하는데 내가 사용 승인 받을 때 여기다가 태어났으니까 건축물 대장에다가 뭐 해야지 이제? 기재합니다. 기재. 여기다 용도 기재하는 거예요. 용도 기재했으니까 이걸 들고 가서 제 겁니다 라고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이제 유지관리 하면 돼.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하지 이거를 이제 건축주라고 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유지하다가 나 이거 용도를 좀 바꿀래 그러면 위로 가면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 프린트에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한 면으로는 글씨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 때 얼마나 고민한 줄 아세요? 이 말 쓸까 말까 안 나오는 거는 버리고 이거 잘 나오니까 넣고 별짓 다 해서 만든 거야. 이거 안 나오는 건데 여기다 잡다하게 써봤자 나중에 보면 도움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럴 거 아니야. 요건 바가지로 먹고 고생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올 수 있는 것만 안 다음에 살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지 관리하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철거 신고, 멸시 신고가 그전에 건축법에 있었는데 요번에 건축물 관리법이 생겼어.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범위에서 빠져버렸어요. 옛날에 기출문제 중에 철거는 뭐 철거 전에 해야 된다, 멸시로 30일 해야 된다 이런 질문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도 봐야 되는 기출문제가 있는 거고요. 볼 필요 없는 기출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이 됐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살 붙일 건데 제일 먼저 이 건축주가 제일 먼저 뭐부터 사야 되냐면 땅 사야죠. 땅 사야 되지. 땅 사가지고 이제 설계 도면을 갖고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허가 제한은 요 밑에 쭉 가면 있고요. 취소 사유는 요 밑에 있다. 화살표가 요 표시예요. 뭐 그물망처럼 공부할 때 좀 심심하니까 재밌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쓸 칸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취소 사유는 아까 미착수 몇 년? 공장은 3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갔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도저히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취소 사유예요. 근데 하나 이번에 신설된 게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어요.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취소한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놈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요거 형광펜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해놔야죠. 예. 그 취소라고 돼 있는 파트. 됐고 그 다음에 야 허가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럼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권자는 위에 있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그 위에 가시면 여기 맨 왼쪽 위에 아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공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법에서는 공작물은 이 정도 규모가 돼서 커지면 니네는 신고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잘 봐요. 지붕 있는지 없는지 봐봐. 옹벽 담장 지붕 있습니까? 광고탑 없죠? 발전 설비 뭐 굴뚝 이런 지붕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건축물은 아니지만 니네들이 이 규모를 넘어버리면 야 신고해. 대신에 요거 8m 이하라고 되어 있는 요 놈 형광펜 넣으시고 얘만 이하고 나머지 다 넘는 다 초과예요. 그러면 옹벽하고 담장이 몇 메타를 넘으면 이거는 뭐 강의하는 것도 쪽팔리는 거예요. 옹담이 옹벽 담장 2m구나.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지. 저걸 갖고 10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몇 번 읽으면 외우는 건데. 옹담 깊은 산속 옹담이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있어. 창피한가 봐. 왜 그래? 여기 광고 왜 하는 거냐? 광고 뭐 사라고. 광고 뭐 하라고? 사라고 뭐 하라고? 사라고. 4m. 태양 에너지 발전 태양의 후예라고 그랬죠. 태양의 오예. 태양이 뭐라고? 오예. 뾰족 광고는 다 몇 미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서, 철탑은 다 몇 미터 넘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넘는이란 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출제위원분들이 되게 간단한 거라고 내놓고 요거 갖고 장난쳐요. 묻는 말에 대답 잘하세요. 굴뚝이 6m면 신고해야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죠. 6m를 안 넘었잖아.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틀리는 사람 되게 많아. 왜? 외우긴 외웠는데 6m만 외웠거든. 뒤에 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이제 틀릴까봐 이거 다 넘는인데 얘만 이하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고주팔이라고 하는데 고가수조랑 주차장은 8m 기준인데 물탱크는 8m 넘을 때 신고인데 주차장은 이게 8m 이하일 때 신고고 8m 넘으면 주차장법상 설치허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8m 이하라는 거 체크해 놓으면 되고 지하 대표는 얼마? 30을 넘을 때 바닥 면적이 합계가 여기 30제곱미터를 넘으면 신고해라. 그럼 여기서 얘네들은 뭐지만 현재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상 뭐는 해야 돼요?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그러지 저걸 허가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게 허가 대상은 없어요. 공작물은.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이제 허가권자인데 자 민원 사무 처리는 시군구가 하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랑 세종시는 그 시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특 시군구가 원칙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몇 층 이상이거나 21층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크니까 특광에게 직접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빠졌냐면 도지사가 빠져 있어요. 그럼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지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시험에 최근에 잘 나왔던 건 현관편이 여기다 하셔야 돼. 10만 이상이면은 특광인데 여기 공장하고 창고하고 심의 거친 거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만약에 면적이 12만인데 공장이야. 특광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 가로를 시험에서 요즘 잘 내는 게 추세고 옛날 문제는 요 숫자였고요. 요즘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쌍팔년도 문제를 보시면 쌍팔년도 문제 보신 적 있어요? 기출 문제? 그때 한문으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한문이었었어. 강의하는데 한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원래 이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하다가 그때 한문 공부를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근데 한문이 이래서 대단한 글자구나. 근데 법조문이 다 한문이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한문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막 판사하다 생각이 안 나잖아. 잠깐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한글로 바뀐 게 10회 때부터 한글로 바뀌었어요. 한글로 바뀌면서 이 허가권자 같은데 이 허가권자도 영어 한문으로 써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못 읽는 사람 문제도 못 풀었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접수 인원이 적었는데 한문에서 한글로 바뀌자마자 여성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11회 때부터 학원이 막 을박을박 하는데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90%가 남성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60%가 여성으로 70%인가? 지금 시험 문시 보면은 49% 51%더라고요. 5대 5인데 그때는 거의 90%였었는데 한문 없어지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가로 안에 게 항상 시험 문제로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요거하고 요것만 갖고 냈었다고. 21층 10만. 근데 지금 이거 안 내요 잘. 뭐 갖고 내는 거야? 가로 갖고 내는 거야. 그리고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있다 없다? 없어. 도지사는 어디에만 있냐면 사전 승인권자에 있어요. 그럼 도지사 밑에 누구 있죠? 시장군수. 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21층 이상이거나 이 시장군수가 허가하려고 했더니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도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지 이 사람이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 중 허가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럼 항상 답이 도지사예요. 국장은 당연히 허가권은 없겠죠. 동네에서 하는 걸 국장한테 받을 일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게 3번하고 4번인데 여기 자연환경 수질보하겠다라고 공고해 놓은 땅인데 규모가 너무 커서 3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 되는데 그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위락 숙박이거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면 승인을 얻어서 허가하라는 뜻인데 얘는 좀 다른 게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싶은데 묶어놨어. 근데 거기 1층짜리 위락이 오든 3층짜리 위락이 오든 주거환경에 열악하기 마찬가지 아니냐. 얘는 그래서 규모 제한이 없이 위락 숙박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위에 거를 외우는 게 편해 보이세요? 아래 거 외우는 게 편해 보이세요? 그래서 주교, 위, 숙 모르겠으면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주교, 위, 숙은 뭘 받으셔야 돼요? 사전 승인. 근데 여기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 이상이 살짝 내려온단 말이에요. 3층 이상만 받아요? 1층짜리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면 돼요. 위락이 숙박이 1층이든 2층이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걔는 왜 규모 제한합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규모가 커져가지고 자연환경 훼손할까봐 규모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자수, 삼천, 위숙, 011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주교, 위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교, 위숙 하나 기억해두고 얘는 몇 번 읽어두면 되는 겁니다. 치기도 하면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 더요. 그럼 요 네 가지 해당되면 도지사한테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전 승인인데 하나 더 있어요. 주교, 위숙은 우리나라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교, 위숙이 해당되는 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 해서 재량 넣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주교, 위숙 같은 경우는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허가를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기속 재량행위라서 지문에 언급이 많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빨간 색깔 좀 기억해 주세요. 주교, 위숙 써놓은 거.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대수선 나오는데 대수선에서 제가 형광펜 칠하는 데만 한번 칠해보실래요? 제가 칠하는 것만 해보세요. 자, 수선인데 야, 너 큰 수선이라 허가받아라 해서 건축하고 대수선은 특특시공한테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그게 주요구조부에서 우리 내기 바보지주 주요구조부 배웠잖아. 그중에 증설해체라는 단어가 있고 수선 변경이라는 단어 있어요. 어느 게 더 센 거냐? 자, 기둥을 증설 넣었다 뺐다랑 기둥을 수선 변경하는 거랑 어느 게 세 보이세요? 걔가 들어가면 무조건 대선인지 아닌지 확인할게요. 자, 형광펜 칠하세요. 증설해체 했어요? 증설해체 그리고 증설해체 그리고 증설해체 네. 4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증설해체 앞에 숫자 써있나 보세요. 안 써있죠? 그리고 하나 더 30제곱미터 이상 밑줄 수선 변경 이건 형광펜 하지 마세요. 밑줄 수선 변경 그 다음에 3개 이상 수선 변경 밑줄 그리고 수선 변경 밑줄 수선 변경 밑줄 자 그러면 이 수선 변경 앞에 몇 개 이상? 3개 면적은 얼마 이상? 그러면 증설해체는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무조건 대손인데 수선하는 거는 몇 개 이상을 수선할 때 그럼 1개 수선할 때랑 2개 수선할 때는 대손이 아닌 거예요. 몇 개 수선해요? 근데 요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것만 칩니다. 방화벽에 방 동그라미, 방화구역에 방 동그라미, 저 계단 동그라미, 피난 계단 동그라미, 특별 피난 계단 동그라미. 얘네 숫자 있나 보세요. 숫자 없죠? 숫자 없잖아. 얘는 방방 계단이라고 해서 얘는 건드리면 대손입니다. 방방 계단은요. 앞으로 지문에 방방 계단인데 증설했다, 해체했다, 수선했다, 변경했다 건드리면 대손입니다. 건드리면 대수선이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다가구 주택의 가 동그라미, 다세대 주택의 세 동그라미 하세요. 부산말로 가위를 뭐라고 그러죠? 가색. 얘는 건드리면 대선이에요. 그래서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건드리면 뭐? 대수선. 그럼 여기 다중주택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세요. 다중주택 없죠. 그럼 다중주택이 여기다 쓸데없이 들어가면 틀린 거고 가세 건드리면 뭐? 대수선. 그리고 6번이 신설이 된 건데 외벽에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 면적 얼마 이상? 30. 내력벽하고 똑같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앞으로 주요구조부란 게 나왔는데 증설해체란 말이 나왔다. 개수 상관이 없다.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 3개. 면적은 30. 가세는 뭐 하면? 건드리면. 다중주택 있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방방계단도 건드리면 대수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이거 지문으로 외우면 돌아버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대선하려면 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허가. 대선 중에 주요구조부를 건드렸어. 주요구조부가 뭐예요?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내기 바보지죠. 내가 뭐예요? 내력벽, 기둥, 바닥.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바닥이에요. 큰 보, 작은 보? 그런 거 없어. 그냥 보야. 또 넘어가. 작은 보, 큰 보. 이렇게. 지붕이에요? 지붕 틀이에요? 지붕이 무너진 건 틀이 무너진 거지 지붕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붕 틀이 중요한 거예요. 주로 쓰는 계단 뭐예요? 얘를 증설 해체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근데 수선 변경이란 말이 나오면 몇 개 이상?
3개 이상 면적은. 근데 방방계단 있죠.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 얘는 숫자 관련이 있다 없다. 그 가, 세. 다가구하고 뭐? 다세대. 건드리면 뭐다? 대수사. 끝. 요것만 알면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저 지문 다 외우다가 건축법 하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건축법이 싫은 이유는 외울 게 많아서 그래. 근데 외울 걸 줄여야지 할 게 점점 축소가 되는데 오늘도 이거 외웠는데 내일 갔더니 까먹었지. 또 새로운 거 외웠더니 앞에 거 까먹었지.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 건드릴 것만 딱 외우시면 돼. 물어볼게요. 주요 구조부를 증설했다, 해체했다, 수선했다, 변경했다. 숫자는 뭐만? 수선 변경 몇 개? 3개. 방방계단 가세는 뭐 하면? 건드리면. 면적은 얼마? 30. 그게 대수선이에요. 끝. 그 다음에 공개공지에서는 시험에 맨 끝에 오른쪽에 제가 요렇게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있을 것 같거든요. 칸이 없어서. 요 칸 보이세요? 거기 보면은 공개공지도 잘 나오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땅에 공적 목적으로 열어놓은 빈 땅.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도 닦는 데에서 일준, 상준도.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도시락 안에서 큰 지역에서 휴식 공간으로 공지란 말이 나오면 항상 떠올라야 되는 숫자가 있어. 공지 나오면 항상 몇 프로 떠올라야 돼? 몇 프로 떠올라야 돼? 몇 프로? 10%. 공지는 10% 떠올라야 돼요.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제공을 하시면 어이구 비싼 땅에다가 이거 제공하셨네.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면 건폐율이고 위로 가면 용적률하고 높이죠. 근데 옆으로 가는 걸 완화하면 공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건폐율은 생략을 하고 요 두 개만. 두 개니까 1.2배. 그래서 1.2배 범위에서 완화해 주겠다 해서 요거랑 요 땅이 지역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땅이 어디야? 그러면 일준 상준도에서 바닥면적 5천 이상의 큰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면 대지 면적이 10% 제공했을 때 휴식시설로 뭐 피로트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적률의 최대 높이의 최대 몇 배까지? 1.2배 완화할 수 있다. 그거 1.2배에다 형광펜 놓으시고 승강기가 3개가 있는데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승강기하고 비상용 승강기 중에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타는 거 뭐예요? 승강기. 구조대원이 타는 거는? 구조대원이 못 올라가는 범위가 사다리 높이가 31m니까 소방차가 그럼 31m를 넘는 건물은 뭐가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31m가 돼 있지 층수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방차 사다리 높이가 층수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31, 31m를 넘는 건물일 때는 뭐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요? 비상용 승강기고 승용 승강기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름다운 외관을 위해서 한 거예요? 편이니까 6층 이상이 되는데 연면적도 2천이야? 이 정도는 무조건 승강기 두어야 한다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갖고 잘 얘기합니다. 동시 충족 요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8층이면 승강기 있다. 맞아요? 모르지. 연면적이 1800이면 안 해도 돼요.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두라고 했지 8층이면 둔다가 아닌데 오해하시는 거야. 6층 이상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8층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틀렸다고.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얼마?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바닥 면적이 좀 정해질 때마다 6층인 경우에 예외는 두는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아까 최소 대지 분할 면적 할 때 목동아리가 크게 다 가려지죠? 주미, 상공, 녹. 이거는 건축법에서 건물이 있을 때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 못한다예요. 근데 건물이 없으면 국토개입법 가서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으세요. 이상일 땐 안 받습니다. 그 숫자 기준이라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그게 맨 밑에 있는 칸에 있는 거.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바로 위에 용도 변경이 있는데 얘는 운숙이 언니. 판운숙.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판운숙. 판운숙. 영업사원이랬죠. 남편 이름이 뭐였지? 문종관인데 동생 이름이 판영교예요. 영교 직업이 자산 전문가예요.
자산 전문가 누가? 영교가 누나가 차 K9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이거 타고 가다가 금방 죽었어. 금방 죽었다. 금방 죽었다. 또 금방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외우려고 금방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단어를 제대로 못 쓴다고 또 욕했다. 박사야. 금방 뭘? 죽었다. 그래서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그래서 여기 남편이랑 맨날 처남이랑 술 먹었을 거 아니야. 슬퍼가지고 술 많이 처먹어서 목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이거만 외우면 돼. 묻는 말에 대답만 한번 해주세요. 지울 겁니다. 1, 2, 3. 아까 영업사원 여자 이름이 뭐였지? 판은숙. 남편 이름은? 동생 이름이 영교예요. 직업이 뭐예요?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대. 그래서 운용관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목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영교 직업이 뭐라고요? 자산 전문 영교 누가? 근주구.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순서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4, 5, 6이 잘 나와요. 거의 대부분 4번, 5번, 6번에서 위로 아래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영업사원 이름이 뭐였냐면 영업사원 이름 뭐였지? 파이낸스! 판매, 운동, 숙박. 판운숙이에요. 남편 이름이 뭐였지? 운용관. 문종관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근생은 쉬운 게 1종하고 2종밖에 없는데 뭐가 틀려 이거죠? 그리고 주거 업무는 주거는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분사 있고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그리고 전기통신은 방발이고 처음 듣는다 들어온 거다 그러면 다 산업등이가 있어. 7개 외울래요? 모르면 얘야? 모르면 얘야. 이걸 외우는 사람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라 그러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맨날 3등 하는 애 있죠. 공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맨날 2등 하는 애 있어. 차이점이 그거야. 이거 외우고 앉아있거든. 근데 2등 하는 애는요. 모르면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지. 2등. 웃자고 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그냥 산업등 가시면 돼.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기본 이론 할 때는 이게 뭔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 할 때는 시설군 외우는 거고 세 번째 할 때는 용도를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걸 가지고 내가 만약에 실무적으로 내가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네.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안 되겠다. 난 인터넷 사업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인터넷 학원을 하나 만들어 볼까? 뭐 독서실 할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용도 변경할 때 허가냐 신고냐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바닥 면적이 현재 400제곱미터짜리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나 사무실로 좀 바꿔야겠다. 사무실 용도를 뭘로 할까? 방송통신시설로 바꾸겠대. 그럼 방송통신시설로 바꾸겠다. 그럼 슈퍼마켓이 1종은생이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시설은 위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위로 가는 거니까 군을 줄 때 가장 센 거, 그 다음 센 거, 그 다음 센 거, 센 거부터 약한 군으로 묶은 거예요. 그럼 약한 게 센 거로 가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되고? 허가. 센 게 약한 거로 가면 신고야. 근데 약한 게 센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 허가. 위에 게 아래로 가면. 근데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사항을 바꾸면 되는 거죠. 요 용도가 요 용도로 바뀌었어요. 기재 변경 신청인데 얘가 얘로 바뀌면 허가, 얘가 얘로 바뀌면 신고. 근데 이번에 개정된 게 근린생활시설끼리는 기재 변경도 안 했었는데 특정한 시설은 기재 변경해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혹시 모르니까 개정된 부분만 따로 제가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그 문제만 나중에 풀고 가시면 돼. 그렇다고 따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개만 제가 잡아줄 테니까 그거만 하시고 위로 가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되고 허가. 밑으로 가면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 사유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150평이면 꽤 크지 않냐? 아무나 설계하지 마. 건축사가 설계하게 돼 있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면 30평이에요. 그건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이게 나왔고요. 얘는 아직 안 나왔어. 자, 일단 500 이상이면 큰 거죠. 오, 크다. 오, 아무 때나 오, 500 누구한테 설계 맡기라고? 건축사. 그래서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설군 간의 기재 변경 안 해요.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순서를 일단 안 상태에서 위로 가면 뭐예요? 허가. 밑으로 가면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인데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4, 5, 6이다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잡는 시간이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누구한테 할 거냐? 누구한테 해야지 이거? 요거만 알면 돼. 화살표 해놓고 건축물 대장을 바꾸는 거죠. 아까 허가권자에 특별시장이랑 광역시장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건축물 대장 갖고 있지 않아요. 대장은 구청회가 있어. 그래서 누구한테? 특시군구한테. 근데 시험장 가면 자꾸 특별시장이라고 광역시장이라고 꼬셔서 여기 아니라는 것만 하나 써놓으시고 용도 변경을 끝내면 돼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특시군구. 특광은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은 구청회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됐어. 그럼 잠깐 쉬었다가 건축법하고 주택법 마무리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